안녕하세요. 2주차 2-2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러싱 테크닉에 대해 알 수 있고요. 트리트먼트 기기 및 사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왁스 목차는 브러쉬 테크닉을 하고요. 트리트먼트 기기 및 시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앞쪽에서 모발 손상에 대해서 막 봤었는데요. 그걸 한번 마무리하듯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모발 외부의 손상은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모표피의 손상.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물리적인 자극이라는 거는 모발을 묶는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뭐 힘을 줘서 모발을 묶거나,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들이 있었죠. 뭐 광변성도 있었고 열변성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거에 의해서 모표피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큐티클 5개에서 15개 층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모발 밀착되어 있어야 될 모표피들이 켜켜이 일어나게 돼서 그게 손상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는 그런 손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모표피의 박리, 소실, 모표피의 주름, 지모, 단모, 열모 등 모발의 외관이 단단히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 제가 계속 그 구조, 모발의 구조 얘기할 때 김밥이라고 얘기하고 김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모표피잖아요. 그 부분이 김밥이 이제 옆구리 터진다라고 표현할 때 김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김을 안 쓰면 그 김이 켜켜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겨서 밥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상태들이 모발의 그 외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안에 모표피가 박리 소실돼서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모발 내부의 손상 같은 경우는 모피질 내의 케라틴 성분이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의해 섬유질 결합이 풀리거나 천연 보습 인자와 간축 물질이 소실된 상태. 이것도 말했지만 이 모피질에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요인이 그 모발 외부의 손상, 모표피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 손상이 모표피의 손상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아주질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모표피가 손상이 돼서인데, 그런 손상의 요인이 되는 것이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 가장 큰 게 물리적은 계속 말했지만 자극에 의해서겠지만 화학적인 거는 펌제나 염색약, 탈색약 이런 화학적인 성분들이 예, 표피를 손상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피질에 있는 케라틴 성분을 다 빠뜨리 나가게 하는 거, 간축물질뿐만 아니라 NMF, 천연 보습 인자까지도 나가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정도에 따른 분류지만 이런 모발의 내외부 손상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브러싱 테크닉에 대해서 볼게요. 브러싱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권에서 온 말이다 보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미용 기술 최초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 브러싱이 뭐예요? 브러쉬, 빗 가지고 빗을 빗는 행동을 브러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올바른 브러싱 방법은 가급적은 굵은 빗살, 그리고 빗살 끝이 둥근 브러쉬가 적합하다. 둥글다라는 거는요, 그 빗 중에서도 왜 너무 자극적이게 뾰족뾰족한 빗살 자체가, 그 하나하나의 빗살이 굉장히 얇은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두피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해주는 브러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해 달라는 거고요. 두피에서 시작하여 모발 끝으로 빗어야 머릿결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거꾸로 빗는 사람은 없죠. 아래서부터 위로 머리를 빗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두피 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빗어내려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엉킨 부분은 두피 쪽 모발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빗어준다. 이게 머리가 모발이 엉키면은요. 이게 엉키면 아무래도 빗질에 의해서 브러싱을 하는 상태에서 모발이 당겨지거나 자극이 심하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발이 부분이 엉켰으면 모발을 위쪽에 그 엉킨 아래쪽 말고 위쪽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 한쪽 손으로 홀딩을 해준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빗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모발이
자극을 받아서 두피 쪽에서 머리 뽑아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죠. 먼저 머리카락의 흐름대로 빗어주고 다양한 방향에서도 빗어준다. 오른쪽 왼쪽은 괜찮겠지만 아래서 역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흐름대로 잘 빗어주란 얘기고, 젖은 상태에서 빗질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아까도 우리 전 시간에도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탄력성이 너무 심해지죠. 그러니까 쭉쭉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선 빗질은 너무 과하게 당기게 되면 모발이 늘어나고 오히려 자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젖은 상태에서는 브러싱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브러싱 순서를 한번 볼까요? 옆에 왼쪽 편을 보면 되게 트레이에다가 깨끗하게 타올을 받쳐서 브러쉬를 이렇게 정갈하게 놨죠. 그리고 브러싱을 할 때 또 너무 건조한 모발이면, 너무 젖어도 물론 안 되지만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는 또 오히려 모발이 엉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의 이제 수분을 주기 위해서 분무기까지 준비를 합니다. 보면 브러싱 젤을 준비한다, 분무기와 브러싱에 사용할 빗을 준비한다. 빗을 빗는 행위니까 빗도 되게 다양하게 옆에 준비가 되어 있죠. 자, 타올과 샴푸볼을 두른다. 타올을 먼저 두르고 그 위에 샴푸볼을 두르는 거.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요. 이제 실습 시간에 해보게 될 거니까 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모발의 끝부터 빗질을 시작한다. 엉킨 모발을 먼저 풀어주는데, 아까 엉킨 모발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발 두피 쪽을 잡아준다는 얘기가 맨 오른쪽에처럼 한 손으로 위에 머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빗질을 할 때 당김에 의해서 고객님이 고통을 느끼거나 하지 않겠죠. 저렇게 잡아주는 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모발 끝을 정돈하고 중간 부분, 윗부분 손으로 모발을 빗어 나가며 정리한다. 너무 세게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골고루 빗어 내려간다. 근데 중요하겠죠. 모발 끝 두피 쪽을 모발을 잡아줘서 고객님한테 너무 자극이 심하게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빗으로 먼저 이제 굵은 빗으로 전체적으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면서 빗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그 같은 경우는 두피 마사지가 가능한 빗으로 바꾸어 다시 한번 브러싱한다. 맨 오른쪽에 있는 브러쉬는요, 쿠션 브러쉬라고도 불리고요. 그 안에 공기층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머리에 자극이 없이 브러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쿠션 브러쉬,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브러싱을 해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두피 마사지에 사용하는 빗은 빗살이 뾰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브러싱은 두피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돕고 고객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그리고 후두부와 두정부, 축두부까지 골고루 브러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브러싱을 하는 것도 보이지만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옆에 측두부도 브러싱 해주고 아래 네이프 파트도 브러싱 해주고 또 이게 자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한 손을 이용해서 두피 쪽을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브러싱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연장선이긴 한데요. 자, 마무리로 네이프에서 모발 끝까지 빗어 올려준다. 고객의 모발이 뜯기지 않게 주의한다. 이렇게 지금 사진 속의 모델처럼 모발이 긴 경우는요, 샴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샴푸할 때 모발이 더 많이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샴푸 전 단계에서 이렇게 브러싱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손 잡고 하는 것처럼 모발 끝까지 빗질을 할때 많이 엉기지 않을 수 있도록 되게 조심조심히 빗질을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네이프까지 되게 자극 없이 대신 두피 마사지는 될 수 있는 정도로 빗을 이용해서 브러싱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방법 지금 사진에서 보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실기 시간에 전반적으로 다시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수업 시간에 다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트리트먼트 기기 및 시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그 트리트먼트용 도구 및 기기 중에는 이제 헤어 스티머가 있죠. 헤어 스티머는 수증기를 이용한 것이고
모발에 수분과 열을 공급해 줌으로써 모발을 더욱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준 역할을 한다. 이 헤어 스티머 같은 경우는 펌 전 단계, 모발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신 분들 전 단계에 뭐 APT나 PPT, 즉각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요. 물론 펌뿐만이 아니라 뭐 염색 전 단계에서도 모발이 너무 심하게 손상이 돼 있어서 좀 커트를 해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화학적인 시술을 원하는 고객님들께 이제 모발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어, 즉각적으로 단백질을 일시적으로라도 공급을 해서 조금 화학적인 시술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냥 헤어 클리닉이라고 하죠. 뭐 모발 클리닉이라고 해서 뭐 주기 위한 단계에서 뭐 헤어 마스크라던가 클리닉 제품들을 사용하고 이 헤어 스티머를 쐬어주면 열과 수분에 의해서 모발이 팽윤되고 그 목표피가 열려서 열리게 되도록 도와줘서 좀 더 좋은 그 성분들이 모발로 침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죠. 두피용 스티머는 말 그대로 또 두피를 따뜻하게 해서 두피에 묻어있는 때나 먼지를 들뜨게 하거나 두피 도포된 내용물의 흡수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두피용 전용 스티머도 있네요. 두피 관리용 브러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예민하시거나 두피 관리를 하는 이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탈모가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두피 자극이 없게 하기 위해서 뱃살 끝이 둥글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천연 고무라던가 좀 천연 고무 쓰시거나 실리콘 같은 걸 요즘에 좀 많이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두피 혈액순환을 돕고 마사지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피 적당한 자극을 주는 형태가 적합하다. 너무 많이 자극을 주면 좀 오히려 과해지면 피지 분비를 유발하거나 또 두피에 손상을 입게 되기도 하니까 잘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고주파 전류기 같은 경우는 1초당 10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가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 두피용과 얼굴용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죠. 음, 두피용을 쓰 두피용을 얼굴에다가 쓰지는 않으니까요. 자, 적외선 램프는 적외선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된다. 붉은 빛이 나면서 많은 열을 발생시켜 두피 혈액 흐름을 돕고 목표피를 열어 트리트먼트제의 흡수를 돕는다. 자, 자외선 램프 같은 경우는 소독 효과가 있고 뜨겁지는 않아도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멜라닌 색소를 침착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거친 후 시술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안대라던가 자외선 차단제를 쓰라는 거죠. 적외선 램프나 자외선 램프 같은 경우는 일반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없고 보통 두피 관리샵이라던가 탈모 관리 그런 데서 좀 쓰게 되겠죠. 피부과라던가. 네. 이런 기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용실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존 발생기. 모발의 큐티클 층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3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수분 입자, 미스트를 만들어 모발 내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오존의 역할로 빠른 중화 작용을 촉진시킨다. 파마와 염색 시 모발에 남아있는 알칼리 성분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약품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다. 비듬 제거 및 탈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 자, 오존 발생기가 굉장히 뭐 작용이 많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오존 발생기도 미용실에서 있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존 발생기는 없고 자, 그렇다면 파마 염색 시 알칼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쓰죠? 이런 오존 발생기가 없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알칼리를 다시 등전점을 맞춰주고 되돌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트리트먼트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린스라고 하는 거, 트리트먼트 혹시 헤어 마스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요. 자, 비듬 제거 및 탈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탈모 관련된 두피 관련된 그런 샵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헤어 트리트먼트 시술 방법을 볼까요? 정상 모발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또 실기 수업 시간에 분명히 할 거니까요. 스텝도 이거 왜 알아두시면 물론 좋지만 다시 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어깨볼을 두르고 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근데 어깨볼 두르시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타올도 하나 정도 그 안쪽에다 대주시면 더 좋아요. 모발에 헤어 트리트먼트 젤을 도포하고 브러싱한다. 여기서 말하는 헤어 트리트먼트 젤은 린스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모발이 정상 모발이긴 하지만 그런 브러싱에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 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발의 상태에 따라 샴푸젤을 선택하여 샴푸하고 타월 드라이를 해준다. 그러니까 모발이 브러싱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헤어 에센스라던가 뭐 이런 거를 바를 수는 있죠. 그럼 도포하고 브러싱이 잘 엉겨버리면 또 두피에 자극이 가니까 브러싱을 해주고 나서 샴푸제를 두피에 정상 모발이긴 하지만 두피는 또 모발은 정상이지만 두피도 조금 뭐 예민하거나 건성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샴푸제를 잘 선택하시고요. 물론 정상 모발용 샴푸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런 다음에 타월 드라이 하고 깨끗해진 모발을 슬라이스해서 모발 헤어 클리닉 제품 또는 헤어팩을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뭉뚱그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모발 슬라이스라고 표현한 거는 되게 세심하게 발라주기 위해서 모발을 이렇게 섹셔닝을 하듯이 슬라이스를 내서 그 부분에다 모발 헤어 클리닉 제품 또는 헤어팩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캘프 매니플레이션을 한다. 두피 뭐 마사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피를 위한 자극해주고 혈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 후에 비닐캡을 씌우고 트리트먼트제와 수분을 흡수시키기 위해 비닐캡 안으로 스팀을 공급해 주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구로는 히팅캡이나 적외선 램프, 헤어 스티머 중 하나를 선택하여 10분에서 15분간 열 처리를 한다. 그쵸. 이렇게 히팅캡은 뭐 펌할 때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걸 쓰거나 적외선 램프가 있다면 적외선 램프도 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거나 헤어 스티머 중에 사용해주고 적당량의 모발을 슬라이서에 나중에 이제 이걸 10분간 열 처리를 하고 나서요 벗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발에 이제 잘 좋은 성분들이 스며들었겠지만 조금 더 침투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발을 이렇게 조금씩 나눈 다음에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그리고 중지에 모발을 끼우고 슬라이스 전체를 모근부터 위에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들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모발을 마사지 해주면서 성분들이 침투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슬라이스마다 3번 정도 반복해서 두상 전체 시술을 한다. 충분히 흡수되면 미지근한 물로 어, 플레인 린스라는 거는 물로 닦아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린스라는 용어는 물로 헹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린스를 그러니까 헹궈주고 깨끗이 헹궈주고 마무리 단계 스타일링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탈모 모발에 같은 경우는요. 어, 모발에 적합한 샴푸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탈모용 샴푸제를 쓰게 되겠죠. 뭐 빗도 필요하고 브러쉬, 필요약제, 적외선 램프, 고주파 전류기. 자, 한 5분 동안 부드럽게 빗질을 브러싱을 한다. 탈모 모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브러싱에 의해서도 모발이 많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를 골고루 도포한다. 이런 경우는 되게 탈모가 심각한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쓰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샵일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을 시에는 또 요즘에 탈모용 제품으로 두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자, 약 5분간 적외선 램프를 사용하고요. 아까 적외선 램프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죠. 스캘프 비니필레이션을 또 행하는 거죠.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해서 그 성분들이 좀 잘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혈행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선 한 다음에 부드럽게 또 샴푸를 해요. 어떻게? 탈모 모발용 샴푸제로 샴푸를 한 후에 타월 드라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끗해진 모발에
약 5주파 5분 정도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또 자극을 해주고 혈행도 도움을 주고 영양도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또 그 두피용 약재를 도포하고요. 도포해준 후에 또 목과 어깨 등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스캘프 매니플레이션 한다는 거는 두피 마사지라고 했죠. 그래서 단순히 두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혈행 순환이 저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목이라던가 어깨 혈점 같은 것도 눌러주고 자극을 해줘서 더더욱더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발을 건조시키고 또 마무리를 스타일링을 한다. 자, 이런 또 디테일한 것들은 실기 시간에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말로 표현이 되다 보면 스텝이 띄어지기도 하고 조금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가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희한하게 불만 고객 응대하는 법이 나오네요. 자, 불만 고객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서비스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고객님들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복잡 미묘한 상황들에 의해서 어, 불만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러면 불만 고객 응대 6원칙을 볼까요? 처음에 고객님이 어떤 부분 때문에 불만이 생겼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경청을 해야죠, 경청. 나는 고객님이 불만을 얘기 안 해주면 그게 더 위험한 거고요. 고객님이 불만을 얘기해 주신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는 거라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고객의 불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건데요. 고객님이 막 화가 나서 격분해가지고 뭐가 불만인지를 막 얘기하는데,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고객님의 불만을 더 살 수가 있고, 일단 어쨌든 고객님이 왜 불만이셨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경청을 하고 어떤 상황이어서 불만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공감 표시라는 거는 고객님의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얘기해 주실 때 내 표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언어도 그렇고 말투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행동도 고객님의 그 불만 사항을 들어드릴 때 되게 공감하는 거를 표정이나 언어나 행동으로 공감을 표현해 줘야 돼요. 정말 이거는 약간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되죠. 솔직히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너무 가식적으로 공감을 막 하는 척만 하면요. 고객님은 더 빨리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쟤 진짜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표현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사유 설명. 불만 발생 원인 및 과정에 대해 상세히 정확하게 설명을 어, 그 고객님이 불만에 대해서 막 말을 했는데 나름 또 그 불만이 있으셨지만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 이래서 이렇게 됐나 보다고 이제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안 제시를 해주는 건데 즉시 고객 불만 해결이 가능할 경우 신속히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행여나 그러지 못할 경우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차선책을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고객님이 어떤 부분이 불만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이제 미용실에서 실수를 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지만 고객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고객님께 더 화를 일으키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의 불만 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선을 할 수 있거나 뭔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왜 그런지 고객님께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그거와 이제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좀 제시해 드리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듭 사과와 감사, 고객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고객님이 도의적으로 아니면은 진짜 뭔가 맘먹고 뭐 나쁜 고객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뭔가 좀 불만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중하게 그거를 인정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해드리면 고객님은 어느 정도 풀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끝까지 사과해드리고 또 그걸 받아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게 이제 최대한 깍듯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불만 고객 추가 응대 요령. 1번, 1단계가 불편하다, 2단계 화가 나고 불쾌하다, 3단계 분노를 느낀다. 고객님이 막 이런 단계까지 갔으면 이제 일단 사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고객님들은 너무 요즘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입으로만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안 되고 진심으로 사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 장소,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디자이너한테 불만이 있었거나 아니면 스태프한테 불만이 있었으면 그들 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 윗단계에 그 서비스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응대를 해주시면 훨씬 좋고 또 그 리셉션에서 계속 그렇게 불만을 하고 있으면 뭔가 다른 분들한테도 보기에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늑하고 조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주시면 좋겠다는 거.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응대한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요. 고객이 적은 장소에 서비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객님께 충분하게 우리가 고객님을 케어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추가 이익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불편 사항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답례 서비스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드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불만 고객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들은 사실상 많이 해봐야지 아는데 그렇다고 불만 고객을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모의적인 것들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실습 시간에도 분명 이런 것들을 상호적으로 연습해보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자, 이제 두피 생략을 보는데요. 두피란 뇌를 포함한 두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 조직으로서 외부의 물리적 자극이나 화학적 변화를 완충시켜 두부 내부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부분이다. 자, 두피 관리란 두피와 모발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미용적 시술을 하고 두피 관련 제품 및 기기를 이용하여 두피 문제를 개선 관리하고 두피 건강과 모발 성장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었지만 또 전 시간에 두피 생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다뤘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 드릴게요. 두피란 뇌를 포함한 두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 조직. 그러니까 두피는 모발의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피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모근과 모간이 있죠. 그 전에도 모근 두피 안쪽으로 있는 부분이 모근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었고요. 두피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모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우리한테 있어서 모낭은 모발을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요. 또 모모세포로부터 이어지니까 또 모유두, 모모세포, 모낭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두피의 보호 기능에 대해서, 두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 시간에도 했었죠. 자, 보호 기능이 있고, 흡수 기관으로서 기능이 있어요. 자, 두피 보호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피부 표면에는 피지막과 각질층이 피부 장벽이 있어 흡수가 쉽지 않다. 뭐든지 흡수를 다 하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그 그 두피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모공과 항공 등 피부 부속 기관을 통한 흡수인 경우는 유효 성분이 진피층까지 투입될 수 있다. 유효 성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피 에센스라던가 뭐 이런 걸 사용했을 때 그런 성분들이 진피층까지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호흡 기능. 두피 인체에서 97%는 폐를 통한 호흡이 이루어지지만 1에서 3%는 피부 조직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요. 자, 피부 호흡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로도 호흡을 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머리의 피부가 두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피부 조직을 통해서 두피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 두피 또한 이러한 피부 호흡이 기능이 관여된다라는 거. 분비 또는 배설의 기능.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 땀을 분비하는 한선이 존재하고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설하는 기능. 중금속을 배출하기 때문에 디톡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발로 뭐 검사를 많이 한다라는 것도 알고 말씀드렸었죠. 감각 전달 기능, 외부 자극을 뇌에 전달해 촉각, 압박, 통각, 온각, 환각, 소양감 등을 느낄 수 있고 또 비타민 D 생성과 기능, 자외선을 받으면 생체 내에서 비타민 D 흡수가 되어 뼈와 치아를 형성에 도움을 주죠. 그게 피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두피로도 그렇게 비타민 D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 과제는 또 동일하게 수업에 대한 요약 5줄 이상. 5줄 이상이면 스트레스 없죠? 네,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